지역에서 20년 넘게 운영해온 한 어린이집이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일로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데 이 어린이집 대표는 다름 아닌 현직 시의원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일 오전 11시쯤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3대에 타고 있던 7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원시에 위치한 남원승화원을 앞으로 임실군민과 순창군민들까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실군민과 순창군민은 기존 50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남원 시민들처럼 6만 원의 관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병욱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지역에서 20년 넘게 운영해온 한 어린이집이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일로 지난해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건데 이 어린이집 대표는 다름 아닌 현직 시의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읍의 한 어린이집. 지역에서 2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왔는데 지난해 10월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정읍시로부터 1년간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겁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에겐 자격정지 1년이 처분됐는데 지금은 아예 폐원한 상태입니다. 정읍시는 야간 보육 보조금을 타낸 교사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당하게 지급된 400여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보조금을 야간 연장 근무하시는 분이 실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처리한 거죠. 당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는데 결국 2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야간 연장 보육교사로 보조금을 타낸 건 어린이집 대표였고 다름 아닌 현직 시의원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거운동 때문에 한 번씩 밖에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에게 계산해서 급여도 더 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연가 처리, 휴가 처리를 했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를 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입성 뒤에도 한동안 어린이집을 유지해온 데 대해선 학사 일정 때문에 폐원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20일 오전 11시쯤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줄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3대에 타고 있던 7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5분 정도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고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전세버스가 앞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위치한 남원승화원을 앞으로 임실군민과 순창군민들까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신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3개 시군 단체장은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시군은 남원 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영비와 시설비 등은 인구 비율에 따라 공동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승화원 광역 사용 협약을 통해 남원시는 승하원 운영 중 발생하는 운영비와 시설비 등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실군민과 순창군민은 기존 50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남원 시민들처럼 6만 원의 관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병욱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읍시가 고향이지만 정치 1번지인 전주병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3당이 지역에서 출마하기가 쉽지 않지만 민생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선 생태와 개발이 공존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한 축협 조합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춘창군 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조합장 A씨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A 조합장을 고소했습니다. A 조합장은 지난 2019년에도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북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농작물이나 주택 같은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약 514억 원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을 투입하는 등 총 1,522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피해 도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통신요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응급복구가 완료됐다며 예비비와 내년도 본 예산을 활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의 공생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도시 생활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귀농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올해 38세인 주재민 씨의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심에 있는 조경회사에 다니다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자신이 자란 농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직접 만들어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그는 요즘 산목과 분갈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 씨가 귀농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귀농을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주변이 아파트 한 채 없는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애들하고 진짜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아서 내 자식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서 좀 인성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도재철 씨는 2012년 결혼과 동시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갑갑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농촌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축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축사에 머뭅니다. 줄 잡아 200마리쯤 되는 소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내지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시골이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해가 좋긴 좋은데, 근데 애들인데는 지금 어릴 적 때는 생활할 수 있지만 이게 크면서 이제 친구가 없다는 거, 그러고 병원이 가까이 없다는 거.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귀농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귀농에 대해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농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농사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채소는 인건비에 농가에선 매번 인력을 쓰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농번기라도 이어지는 기관이나 기업 등의 일손은 단비와도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메우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해의 한 산딸기 농가입니다. 지금부터 나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본이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 제거입니다. 농사 규모를 줄여도 여전하다는 풀과의 전쟁. 하지만 올해는 한숨 덜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걸음에 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거는 선호가 전부 다 뽑아야 되니까 한 사람 숫자가 중요하니까 한 사람이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많이 오가고 뽑아주면 훨씬 쉽고 도움이 많이 돼요. 농가를 도운 건 마음을 먹은 김해시와 김해 청년센터입니다. 인력난으로 힘들다는 소식에 정기적인 일손 돕기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8월 첫 활동에만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손도 돕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활동까지 펼친 봉사자들. 농가 도움은 물론 참가자에게는 봉사 점수도 주어지는 일석이조 활동에 반응도 좋습니다. 참여했던 인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또 와달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남고 각 김해 농촌에 저희 청년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려고 저희 매달 봉사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이나 수확기가 아니어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 농촌. 하지만 매년 심해지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매달 이어질 정기적인 일손 자원봉사가 농촌의 어려움을 메우는 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1천억 원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라고 하는데요.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살림살이에도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당장 전북도 역시 3,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하는데요. 세수 결손으로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1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교부금 규모 축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2천억 원, 지방세 1,400억 원 등 총 3,5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이 적으니 세출 조정은 불가피한데 전북도는 1,3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 조정, 600억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끈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75세 이상 노인 순으로 접종을 진행합니다. 도내 1,100여 곳의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실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전해줍니다. 최저 가격이 보장되는 품목은 고구마와 수박, 배, 배추, 고추와 양파, 무 등 총 7종으로 관내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 개통출하한 농가가 대상입니다. 고창군은 제도적으로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19일 아름다운 가게 정읍 수성점에서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모은 책과 옷, 가전제품 등 820여 점이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됐습니다. 정병읍 소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나눔 행사를 위해 직원들이 착한 마음으로 기부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되살림 작업을 진행해줘 마음이 훈훈하다며 매년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고창읍 월곡 꿈에 그린 커뮤니티 광장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신덕섭 고창군수와 청소년 상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